네, 그러면은 발표 진행하기 전에 제가 또 자랑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정말 잘 찍었죠?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찍었는데 정말 잘 찍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제 소개를 안 드렸잖아요. 그럼 정식으로 제 소개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동구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해리슨이고요. 이게 잘못 발음하면 하리수가 될 수 있어서 조심하세요. 이게 실제로 한국인들이 그런 게 아니고요. 외국인한테 소개를 했는데 저를 하리수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해리슨이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네, 일단 저를 소개해 어떻게 포장할 수 있을까 하다가 세 개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분 아시죠? 네, 이훈이라는 배우죠? 여기 제가 있어요, 여기. 네, 숨은 원리를 찾아라죠. 여기서 이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뭐 하는 사람이야. 이게 지금 마라톤 대회를 참가한 거예요. 이분이 주관하는 마라톤 대회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첫 줄에 서가지고 같이 치킨 사진인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올려놨고 보니까 좀 잘 뛰었겠죠? 네, 이분보다 좀 빨리 뛰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좀 보기보다 좀 튼튼하구나 하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떼수건 있잖아요, 떼수건. 이건 뭐지? 제가 뭐 떼를 닮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 사회에 첫 발을 디딘 게 때밀이 보조 아르바이트였습니다. 특이하죠? 네, 저는 좀 특이하다. 제가 왜 저러냐는 말을 쓰면 좀 듣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땅끝 유래라고 있잖아요. 땅끝은 해남에 있어요, 이게 제가 의정부에 살고 있는데, 의정부에서 땅끝까지 자전거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뻘짓을 잘한다. 군대 가서 행군도 갔다 왔는데 왜 사서 고생하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워킹은 약간 좀 사서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소개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 보이시죠? 그때 또 말씀드린 이유가 사진 제가 찍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진 좋아하시나봐요. 예. 네, 제가 찍었고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말하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러면은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알아라.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데 워킹홀리데이를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게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아직 나라도 아직 못 정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라를 정하셨다고 하셔도 거기 도시가 엄청 많잖아요. 저는 캐나다를 갔다 왔는데 캐나다 면적이 남북 한 합쳐서 45배가 돼요. 그럼 도시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고려사항 중 하나가 돈이에요. 저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캐나다 중에서 밴쿠버라는 곳에 있었어요. 밴쿠버는 그때 시급이 8.75불, 우리나라 따지면 9,500원 정도? 오하라고 하시죠? 근데 옆에 알버타 주는 시급이 2만원이에요. 상대적으로 같은 시간을 일하면 돈 차이가 엄청나죠.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알버타 주로 가는 게 맞겠죠? 또 이거 말고 또 휘슬러, 많이 들어보셨죠? 휘슬러, 밴프, 토론토, 시급이 15불, 20불, 25불 이렇게 넘어가요. 단적인 예로 호주 같은 경우에는 25불 이 정도 하죠. 근데 저는 밴쿠버에서 8.75를 받고 일했습니다. 또 머니 다라는 이유가, 저희 워킹을 하려면 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학원 다니고 싶어도 여행을 하고 싶어도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생각을 먼저 하시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랭귀지가 있는데, 저는 워킹 나라 선택할 때 영어권을 가야겠다는, 영어 실력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영어를 쓰는 워킹홀리데이 국가가 뉴질랜드, 호주, 영국, 기타 유럽 국가, 그리고 캐나다 그게 있는데, 캐나다 선택한 이유는 영국식 영어도 좀 싫고 호주식 영어도 좀 어렵고, 그래서 미국과 가까운 캐나다식 영어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익스피리언스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워킹홀리데이를 놀자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뭐라고 되죠? 젊은이들 한번 불태워보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것도 되고요. 또 워킹홀리데이에 꽂히자 약간 좀 화려한 면이죠. 여행하고 싶은 국가에 따라서도 워킹 나라 선택이나 도시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 유럽 친구나 미국 친구를 하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아시아계는 일본이라든가 대만 같은 데 갈 수 있겠죠. 또 커리어가 있는데, 지금 커리어 부분이 솔직히 워킹홀리데이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디시워셔, 농장, 캐시어, 서빙하는 그 정도 알 건데, 우리 전공이 그쪽은 아니잖아요. 호텔 경영이라든가 관광 쪽은 매칭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커리어가 공대생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가서 디시워셔를 닦는다고 해서 이게 전공과 전혀 무관하죠. 왜냐면 면접 같은 데 와서도 저는 접시 6개월 닦아서 남들보다 잘 닦아요라고 말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 가려는 분들이랑 놓치시는데, 커리어를 높이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스펙을 쌓는다고 하죠. 저는 콩공이었는데 가서 컴퓨터 관련 계통으로 인턴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워킹홀리데이 가서 인턴까지 하는 2마리, 3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를 1, 2, 3, 4, 5, 6. 그러니까 랭귀지를 가장 중심으로 갔었어요. 이거는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또 사진 자료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좀 넣었는데요. 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다 벗고 있는 사진만 나게 찍어놨죠. 네, 그런 사람 아니고요. 이게 일부러 선정적인 사진을 좀 담아봤어요. 이게 눈여기 좀 하시라고. 이게 보시면은 밴쿠버 게이 퍼레이드라고 해가지고 밴쿠버에 있는 큰 축제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술렁술렁 걸치는데 게이가 우리가 아는 그 게이가 아니에요. 저는 이 게이를 보려 여기 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게이 퍼레이드는 소수자로 이해한 퍼레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 약간 좀 뭐 이런 것도만 강조하는 것좀 돼 있지만 이런 것처럼 정말 축제에 나온 면모도 좀 갖고 있고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이 다 벗고 돌아다니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이니까 너무 기대는 하고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아까 랭귀지를 저는 한다고 했잖아요. 그 랭귀지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가기 전에 어떤 결심을 했냐면은 코리아는 절대 하지 않겠다 해서 한국 노래, 드라마, 영화, 한국 친구, 룸메이트, 음식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왔어요. 이 부분 나중에 뒤에서 또 얘기해 드릴 건데 이거에 대한 단점이 정말 외로워요. 정말 눈물 나게 외롭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독하신 분들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피폐해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가 레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 방법인데 저는 워킹을 하면서 일기를 좀 썼어요. 좀 되게 왕따 같죠. 한국인 안 만나고 집에서 일기 쓰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기를 써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일기를 쓰게 되면 하루, 일주일,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자기 계획이 맞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일기로만 써보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레코드가 일기만 뿐만 아니라 녹음이라든가 동영상, 사진 같은 것도 담아오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죠. 또 세 번째는 이게 프리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군대까지 합쳐서 뭐 15, 16년을 정말 아무런 불평 없이 사회 시스템을 쭉 따라가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실증이 좀 나더라고요. 언제까지 또 이런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한 번쯤 내 삶에 대해서 좀 자유를 느껴보자.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정말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이거 네 번째인데 사실 여기다가 텍스트를 입히고 싶었는데 텍스트 입히면 여성분들 좀 싫어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텍스트 입히지 않았고요. 이게 보시면 최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좀 확실하게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워킹을 했었습니다. 네, 이 사진도 제가 찍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이 좀 옆으로 늘어나고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제가 이분이 제 모델이 아니에요. 여기 햇빛 딱 중간에 들어가라고 제가 말 못다 했는데 이거 찍는 중간 이거 그냥 뛰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색깔이 들어가니까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됐는데 이게 폴라베어라고 해서 1월 1일 날 이 밴쿠버 앞인 바다에 뛰어드는 그런 거 보셨을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거 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왜 올려놨냐. 여기 보면은 110, 15, 4 이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잡을 구하기까지 110군데를 직접 방문해서 이력서를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저는 밴쿠버에 있는 스트릿이라던가 가게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다 갔고요. 15번은 그 중에서 면접을 받은 횟수 15번이에요. 그리고 4번은 실제로 제가 일한 곳, 4곳.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일한 것들이랑 면접 본 것들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뽑아온 건데요. 왼쪽 보시면은 좀 감이 오시죠? 여기 디시워셔예요. 워킹홀리데이의 뭐 좀 대명사, 접시 닦기죠. 접시를 닦기를 했는데 아까는 한국어를 하고 영어를 하겠다고 갔는데 접시를 닦기로 가면 좀 알이 안 맞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접시 닦으면서 혼자 중얼거릴 수 없잖아요. How are you? 이렇게 닦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저 혼자 회의가 좀 많이 들었지만 코워크가 캐네디언이기 때문에 했어요. 일도 정말 힘들게 잡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잘렸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릴 수도 있다.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다단계잖아요. 제가 거기서 다단계를 갔어요. 이게 다단계를 갔는데
이 회사가 이게 전화를 파는 회사였어요. 전화를 파는 회사에서 저 공대생이잖아요. 아, 커리어를 살릴 수 있겠다, 전화기 팔면은. 갔더니, 이 정도, 인원 정도 모여있어요. 한지 앉으래요. 뭐지? 하고 앉았는데, 저한테 오더니 한국 지사장을 시켜주겠다. 아니, 나한테 왜 한국 지사장을 시켜주지? 보니까 다단계였던 거예요. 옆에 분도 한국 분이셨는데, 둘 다 이상하다 하고, 두 명이 한국인인데, 그러면 저 사람 부사장이고, 나 지사장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가 나온 것이죠. 여기 보시면 블렌즈라는 커피숍이 있는데 혹시 캐나다 쪽 한번 검색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 블렌즈가 우리나라에 없는데 캐나다에 있는 되게 유명한 카페예요. 여기서도 일을 했는데 근데 힘들게 잡을 구했죠. 근데 갔는데 시프트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이 됐는데 일을 안 주는 거죠. 뭐 한 달에 하루를 줘요, 일을. 그러면 채용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스타벅스가 이게 있는데 우리 워킹홀리데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커피숍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특히 또 스타벅스. 그러니까 이미지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유니폼도 좀 이쁘고. 그래서 저도 스타벅스에서 지원을 했어요. 스타벅스도 온라인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일을 잡기가 좀 쉬워요. 가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매니저를 안 만나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제 당시 영어 실력이 정말 짧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 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영어를 누가 말을 걸면은 잘 못하면 그냥 yes,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S라고 해요. 근데 저도 그때 그런 시기였는데 갔던 일하는 저를 응대했던 사람이 너 면접 날짜 안 잡고 왔지 해서 면접 날짜 잡고 갔는데 해가지고 없게 돼서 면접도 못 보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또 영화관이에요. 제가 또 한국에서 영화관에서도 알바를 해봤고 영화제 자원봉사도 해봤어요. 그래서 당당히 커리어가 되잖아요. 스펙이 되고 지원해서 면접까지 갔었어요. 근데 면접이 되게 포멀하더라고요. 매니저랑 여기 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두 명이랑 저 혼자 보는데 이게 엄청 떨리고 제대로 말도 못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떨어졌고. 렌탈샵이에요. 다 운전면허증 있으시죠? 캐나다는 운전면허증이 교환이 가능해요. 각국어만 가면은 교환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렌탈샵을 갔는데 바로 그걸 고용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하는 일이 차가 파킹이 되면은 다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갖고 오는 차들이 BMW, 포르쉐, 벤츠 이런 차예요. 근데 시급이 8.75불인데 제가 잘못해서 기스 한번 나게 되면은 거기서 평생 못 돌아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여기는 제가 고사한 곳이고요. 또 스시집 이게 제가 한인 식당이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스시집 참 많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스시집의 사장들은 일본인이 아니고 다 한국인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가서 했는데 가보니까 전부 다 한국인이에요. 영어 면접도 없어요. 그냥 가서 잘 닦으면 되죠, 없이. 그래서 채용이 됐는데 이것도 제가 또 안 했어요. 그래서 너는 도대체 뭘 먹고 살았냐 하면은 저는 여기 팀월튼이라고 콜드스톤은 아시죠? 콜드스톤 한국에도 있는 건데 팀월튼도 한국에 있다 망해서 나갔다고 들었어요. 아무튼 여기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했냐 여기 보시면은 도넛을 보이시죠? 도넛,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하시면 던킨 도넛 있죠? 던킨 도넛 크리스피 맞죠? 그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좀 다른 건 여기는 레스토랑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수피랑 샌드위치 같은 것도 음식도 같이 팔거든요. 그리고 콜드스톤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이게 지금 포스라고 하죠. 이게 편의점 같은 데 누르는 거. 이게 팀빗, 도넛, 머핀, 베이글, 샌드위치 무슨 엄청 많아요. 이걸 주문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샌드위치 주문할 때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샌드위치 주문 받으면은 나는 한쪽에만 토스트 해주고 한쪽엔 치즈 발라주고 한쪽엔 뭐 발라주고 뭐 샐러드는 빼주고 뭐 잼을 발라주고 이런 식으로 엄청 주문이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잡을 구하실 때는 영어가 좀 필요하긴 하세요. 근데 아까 스타벅스에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잡을 구했냐. 저는 여기서 면접 볼 때 면접관 저한테 남북한 문제를 물어봤어요. 영어로. 너는 김정일과 김일성인데 어떻게 생각해 영어로? 그러니까 좀 워킹홀리데이에 저는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여기 갔는데 남북한을 물어볼까 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 사람이 한국인이었는데 정말 일을 잘해서 한국인을 좋게 본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인이라는 이유를 뽑힌 거였어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됐고 그러던 제가 처음에는 캐시어로 일을 해요. 여기 보면 캐시어 있죠. 주문 받고 누르면 여기 뜨고 이 사람 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백업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건데 처음에 이렇게 일을 하다가 한 달 후에 이걸 도너츠를 만드는 베이커로 일을 하게 돼요. 베이커가 시급이 0.5불 더 500원이죠. 500원 더 줘요. 500원 더 주는 이 일을 하다가
또 한 달 후에 슈퍼바이저로 승진을 하게 돼요. 총 2달 만에 슈퍼바이저로 승진을 하게 된 거죠. 슈퍼바이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일하는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누가 컴플레인을 걸면 가서 응대하고. 그럼 아까 또 스타벅스에서 응하도 타면 컴플레인을 뭐 대응하냐. 뭐라고 하면은 쏘리라고 하면 돼요. 보통 그래요. 쏘리라고 하면 다 봐줘요. 쏘리 하면 되고 정 안 된다 그러면 공짜로 주겠다 하면 돼요. 이 공짜 주면 안 되는데 그냥 가져라 주면 되거든요.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은 이거 우리 1,300원 정도 사 먹잖아요. 제가 했는데 이거 단가가 하나에 50원도 안 되더라고요. 한국은 모르죠. 저는 그러니까 밴쿠버 캐나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뭐 이제 눈 맞추셔서 나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가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일을 해서 이게 얻은 레퍼런스예요. 이 사람의 일을 이 정도로 했고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하겠다는 레퍼런스를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일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레주메랑 커버레터 많이 들어보셨죠? 레주메가 우리나라에서 이력서인데 우리나라 이력서랑 조금 달라요. 지금 제가 쓰던 이력서고 이게 지금 커버레터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양식은 구글링하면 바로 나와요. 이런 양식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양식을 가지고 자기 내용을 채워 넣잖아요. 채워 넣으실 때 지금 뭐 만약에 캐나다에 가신다고 하시면 일하고 싶은 데가 난 스타벅스라고 확실하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닥치는 대로 해서 걸리는 거 하나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레주메 하나로 다 그걸 커버하려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각 파트 분야, 각 사업 분야별로 레주메를 따로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영화관에 하고 싶다 하면 영화관 경험들만 채운 레주메를 만드셔야 되고요. 만약에 뭐 편의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뭐 한국 어디 뭐 대형마트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면 거기 가서도 대형마트에서 지원할 때 유리하신 것처럼 각 맞는 경험에 맞게 해서 이런 걸 채워가셔야지 뭐 하나는 걸리겠지. 저는 100군데에서 한 개는 안 걸렸어요. 이 레주메를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 연락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 많이 신경 쓰시고 가시고요. 이제 커버레터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비중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잡은 되게 좀 이렇게 비중 있는 잡이 아니기 때문에 커버레터까지는 많이 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진 자랑도 한번 하려고 또 넣었는데요. 이건 캐나다데이라고 해서 6월 1일일 거예요. 캐나다에서도 큰 축제 중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또 각 국가, 각 나라별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해요. 이게 한국도 있고요. 이런 퍼레이드를 하는 게 있고 또 캐나다는 하키가 유명한 거 아시죠?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캐나다가 하키가 유명해요. 또 특히 밴쿠버에는 캐노스라는 하키팀이 있어요. 또 이거 작년인데 캐나다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 아시죠? 밴쿠버에서 뉴스 보신 분 아실 텐데 제가 여기 있었거든요.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찍고 게임이 4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져요. 집에 갔죠. 집에 간 건 좋았는데 그날따라 몸이 찌뿌둥해서 아는 룸메랑 같이 조깅을 했어요. 이런 와중에. 저는 이런 줄 몰랐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할 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은 되게 좀 착하고 젠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이거 무슨 좀비 영화에 나오는 액션 영화잖아요. 이거보다 더 심하게 정말 차 부시고 거기 있는 백화점, 마트 다 부셔졌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폭동이 일어났었고요. 또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거기 가서 머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잠만 자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집에 머무는 곳에서 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요. 외국인 친구 되게 많이 사귀려고 하시잖아요. 보시면 홈스테이 말씀드릴 건데 저는 홈스테이에서 이탈리안 피플들이랑 했으니까 이탈리아에서 온 캐나디인이죠. 그래서 홈스테이를 하면 가장 좋은 게 이런 터키를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드시고 싶으시면 여기 홈스테이를 꼭 가시면 돼요. 이분이 하얏트 호텔에서 주방장이었을 거예요. 제가 좀 운이 좋았죠, 먹는 거는. 뭐 라자니아 아시죠? 라자니아, 피자 뭐 그런 것들 다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꼭 시리얼을 줘요. 그래서 켈러도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터키 나온 날은 정말 빠지지 않고 계속 먹었어요. 근데 터키가 이게 먹으면 졸려요. 그러니까 이거 잘 드셔야 돼요. 이거 솔라리움이라고 돼 있는데 with foreign roommate라고 돼 있죠. 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인 피하겠다고. 그래서 간 곳이 인디아고 여기 타이완이고 재패니즈예요. 이분 한국인이고 옆집 사는 사람인데 파티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우리가 온데 인도 사람들 만나볼 수는 있을 수 있어요. 랭귀지 스쿨 가면. 하지만 인도 사람들 같이 살아볼 기는 없잖아요. 인도 사람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냄새 안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보고 자기만의 경험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재패니즈가 뭐 자기만 맥주 사갖고 자기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그래요. 자기 먹을 거면 딱 사와요. 진짜 친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건 콘도미디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콘도미디움이 우리나라는 콘도예요. 근데 어떤 것이냐. 코리안 룸메이트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때 한국인으로 살라고 한 건 아닌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좋은 이유가, 여기 살 때 제가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볼링장, 영화관이 다 있었어요. 건물 안에. 근데 여기보다 싸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옵션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이사를 6번을 했어요. 여기 살면서. 이사를 하면 재밌잖아요. 여기 터키도 먹어보고, 이런 살아보고, 볼링도 쳐보고. 그래서 이런 주거 형태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요. 또 쉐어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 하나를 다 쓰면 엄청 비싸잖아요. 그 아파트에서 특정 방, 특정 베란다만 내가 쓰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건 이게 저거든요. 이게 전부 다 프랑스인이에요. 18대 1로 놀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불상사가 나왔냐면은 같이 있던 이 룸메도 있는데 한국인 룸메가 2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나는 싫다, 난 좀 부담스럽다 해서 다 나가고 저 혼자 해서 프랑스 18명이 놀았어요. 하니까 뭐 봉수가 가르쳐주고 욕만 가르쳐줘요. 욕만 제한뜩 보여놓고 다 까먹어. 저도 욕 가르쳐주고 뭐 어디 가라 뭐 개, 뭐 씨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런 거 가르쳐주고. 또 좋은 게 영어를 해요. 지금 이 사람도 워킹을 온 거예요. 프랑스에서. 근데 이 사람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워킹 와서 나보다 시급 18불을 받고 이러는 8.75를 받고 있는데 슈퍼바이저로. 왜냐면 이 외모 때문인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좀 세우고 싶은데 동양인 세우는 것보다 좀 떡대 있는 외국인 세우는 게 좀 있는 게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다. 또 워킹의 꽃이죠. 여행. 또 밴쿠버를 가는 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락키마운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락키마운틴 빙하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건 토론토 나이아가라에서 찍은 거예요. 이건 헬리콥터 타고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괜찮죠? 예, 마음에 드는 사진이에요. 이것도 시애틀이 아니고 포틀랜드, 미국 포틀랜드 미소부 쪽 가는 그 찍은 사진인데요. 이건 아까 캐나다고요. 또 이거는 밴프예요. 밴프도 캐나다에 있는 관광도시 중 하나인데 워킹으로도 많이 가시는 분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 밴쿠버 말씀드리고 있는데 휘슬러라든가 밴프 뭐 이런 기타 다른 관광도시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시즌이 좀 맞아야 되는데 시급이 엄청 세요. 25불, 20불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여기 스타벅스 1호점 시애틀에 있는 거죠. 여기 가면은 정말 텀블러밖에 없어요. 텀블러 사시고 싶으면 구매 대행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미국 시애틀은 보잉 항공사 견학할 수 있거든요. 비행기 진짜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뭐 락키마운틴일 거예요. 지금 눈치채신 분이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옷이 다 똑같아요.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워킹 가면은 참 그래요. 이게 옷이 짐이에요. 이게 하나 있으면은 더우면 벗고 추면 입고 비가 와서도 이거 입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옷을 별로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여행을 하나 크게 한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밴쿠버예요. 여기 퀘벡이라고 캐나다 안에 있는 프랑스라고 있는 곳이죠. 제가 여기 기차 여행을 했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나다는 남북한 합쳐 45배인데 기차로 얼마나 걸리냐? 2박 3일 걸렸었어요. 2박 3일 걸리는데 버스를 타고 12시간을 가서 기차 정류장을 가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기차를 이렇게 더 하는 거죠. 이것도 제가 찍은 거예요. 보면 기차 지붕이 있잖아요. 지붕에 올라서 찍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지붕이 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가 없는 게 아니고 지붕이 하나 더 높아요. 2층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별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거 멋있죠. 근데 이게 참 비싼 게 한 번 가는데 20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제가 부터 200만 원 하고 냈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떨이 가격이라고 있죠. 끝나기 전 일주일 그래서 60만 원을 했었어요. 근데 2박 3일 동안 샤워 못하고 뭐 그런 것 좀 있고요. 토론토예요. 토론토도 워킹 참 많이 하세요. 토론토에서 오신 분은 밴쿠버가 시골이라고 해요. 이렇게 큰 도시고요. 여기도 잡이 참 많이 있는데 좀 차이점은 여기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여기 나이아가라고요. 여기는 퀘벡이에요. 퀘벡은 캐나다 안에서 유럽풍의 건물과 유럽 문화를 겪을 수 있는 유일한 도시고요. 여기 정말 불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불어 쪽을 프랑스어를 많이 쓰고 싶으신 분은 여기를 가시는 것도 좋은데 여기 단점은 한인 마트, 한인 커뮤니티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건 좀 힘들겠죠.
네,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제가 어떻게 왔는지만 말씀드렸고, 가서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좋다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스쿨 같은 게 있어요. 전 랭귀지를 목표로 갔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한국 유학원을 통해서 3개월을 돈을 지불한 상태로 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쁜 게 많았었어요. 3개월을 묵고 가니까 갔는데 학원이 설명해줬던 거랑 많이 달라요. 한인 비율이 없다, 한국인 비율이 없다고 했는데 한국인 13명에 일본인 1명이었어요. 그럼 뭐 옆에 있는 YBM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환불을 했지만 환불도 안 되고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피해를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원을 다니고 싶으시더라도 가서 데모 클래스라고 해서 트라이얼 레슨이 있거든요. 다 한 번씩 가볼 수 있어요. 공짜로. 모든 과정들을 자기가 직접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직접 가서 보시는 게 좋고요. 또 인턴십 아까 커리어 말씀드렸잖아요. 커리어 살릴 수 있다 해서 인턴십 과정을 가서도 밟으실 수가 있어요. 또 전공이 다양할 수 있는데 자기 전공 살려서 워킹 갔는데 너 워킹 가서 뭐 했어? 해서 돈 벌고 여행만 했어라고 하는 것보다 나 인턴십도 했어라고 하면 더 좋잖아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과정도 충분히 알아보고 가시면 좋고요. 또 소셜 시스템은 이거는 그냥 부연 설명인데요. 거기 있는 사회 시스템이 참 느려요. 느리고 정확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럼 외국인 친구는 어떻게 사귀냐? 우리가 외국인 친구 사귈 방법이 막연하잖아요. 코워커랑 친구를 사귀거나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미덥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미업 해서 동호회 같은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는 스쿼시를 치는데 스쿼시를 치는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그 현지인들과 주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고요. 또 친구 나왔는데 랭귀지 익스체인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한국에도 있는데 가게 되면은 거기서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게 되면 그쪽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나 영어를 배우고 싶으니까 더 서로 동등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친구 사귀는데 훨씬 더 유리한 면이 또 있고요. 쇼핑 같은 거는 가방, 화장품 이런 쇼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식료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사면 싸냐 말씀드리고 싶은데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워킹홀리데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현지 커뮤니티가 되게 많아요. 한인 커뮤니티가. 그래서 중고 시장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칫솔, 덮개, 비누가, 베개, 양말 그런 거 다 팔아요. 신발, 없는 게 없을 정도 다 팔거든요. 노트북까지 해서 다 파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안 하고 돈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재밌는 얘기로 거기서는 소주가 엄청 비싸요. 소주가 양주잖아요. 거기서는 소주가 우리나라에서는 편의점 1,000원이죠. 거기 사면은 15,000원, 19,000원까지 가요. 근데 어떤 친구가 소주 한 박스를 한국에서 받았는데 그걸 처분을 못하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장사를 시작했죠. 하나에 15,000원에서 다 팔았어요. 이런 것도 있다. 다양한 루트가 있긴 해요. 또 하나 코스코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코스트코라고 부르는데 코스코라고 부르는 게 외국에서 코스트코라고 부르고요. 코스코 멤버십 카드를 만드시면은 장 보실 때 많이 유리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제가 거기 있는 당시에 쓴 일기예요. 이렇게 대충 읽어보시면 이거 정말 아무것도 못해보고 한국에 돌아가는 건 아닐까, 불안하다, 한심하다, 부끄럽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걸 잡기까지 110군데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총 4개월이 걸렸어요. 처음에 한국 어학원 통해 가가지고 학원을 3개월을 묵고 들어왔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후에 일자리를 구하게 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하다, 한심하다,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을 계속 되새기면서 혼자 버텼고요. 일기 쓴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기 쓰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혼자 자기 치면서 했고요. 사진은 참 잘 찍었죠? 이게 기차가 쫙. 네, 지금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니지만 한 달에 2번 받을 수 있는 그런 페이책이에요. 이건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이런 페이책을 줘서 은행에서 입금하는 식으로 돌아가고요. 이건 제가 외국에서 사귄 유일한 친구예요. 한 명을 사귀었어요. 근데 이 친구를 얼마나 싫어하냐면은 이 친구 결혼할 때 제가 들러리로 가기로 했어요. 그 정도로 저는 한국만 팠고요. 그리고 이건 저의 옷이 바뀌었죠? 정말 춥더라고요, 가니까. 근데 저 오늘 이 옷 입고 왔는데, 제가 보통 한 번만 입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대 한 번쯤 내 자신에게 뜨거워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워킹홀리데이를 가면 분명히 개고생이에요. 힘들어요. 하지만 갔다 오고 나면은 정말 배우는 거 많고요. 느끼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김연아와 같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